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무각 에듀의 대개강이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이 입문 강의 첫 강에 좀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테니까 꼭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합격의 비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1강은 뭘로 시작합니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 오리엔테이션의 약자가 OT예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항상 환경이 조금 바뀌면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좀 스킵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1번.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좀 준비할 텐데 일단 저의 소개를 좀 해야겠죠. 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문각 에듀 특히 제가 학계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론, 연간 강의 계획, 연간 강의 계획 또는 우리 박문각 에듀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건 좀 알고 있어야죠. 이게 광고지라든지 박문각 에듀에 나와 있는 건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계론을 담당하니까 학계론과 관련된 어떤 강의 계획을 제가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합격의 비법. 이걸 알려드릴게요. 합격의 비법. 항상 오리엔테이션 때 가장 관심이 깊은 거죠. 합격의 비법. 그리고 이 합격의 비법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 방법,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좀 해봐요. 자, 일단 제 소개는 일단 실물을 저기 보신 거죠? 동영상으로. 자, 그리고 저의 이름은 국승옥입니다. 극승옥. 그리고 대부분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저 실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미스터 국이라고 이렇게 요 한자만 불러줘요. 미스터 국. 그리고 현재 박문각에서는 제가 노량진 박문각에서 제가 학계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거 주실 때 뭐 어디로 주셔도 되고 박문각 에듀로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미스터 국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통과고 이제 요거 연간 계획. 자, 연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문각 에듀는 동영상 강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그래서 시기별 어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강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잡아보면요. 크게 3파트예요. 입문 강의 오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입문 강의 제가 지금 OT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입문 강의가 끝나면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 심화 이론 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화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그래서 이론과 관련된 강의는 이 3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요.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리고 이 기출문제풀이가 이렇게 12강으로 되어 있어요. 12강으로. 그 다음에 문제집 강의가 있어요. 예상문제집.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이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직접 풀어보고. 그러니까 크게 구성은 이론을 해석하는 입문,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이거 전부는 문제 풀이인 거죠. 그런데 먼저 자, 입문 강의는 보다는 요 2가지가 우리 박문각 에듀 학계론 강의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이쪽에. 저도 이쪽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예전에는 기본이 되는 이론, 심화되는 이론을 구분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은 어떤 주제라도 조금 쉬운 거 기본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조금 어려운 거 심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구별을 했어요. 구별. 이건 실강을 듣는 어떤 강의, 실강 형태의 강의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런데 동영상 강의는 아니 어려우면 다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맞죠? 어려우면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두 번째 들었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올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 즉 무슨 뜻이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운 거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히 버립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고 그렇죠. 동영상 수업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공부하실 때 어떤 분들이 꼭 기본 이론만 보고 안 봐. 이걸 들어와요. 이걸. 또는 심화 이론만 듣고 이걸 들어오든지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통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나눕니다. 주제를. 예를 들어서 심화 같은 데에서는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그러면 이쪽은 투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세 가지를 심화 이론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론들을 이쪽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형태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론을 합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쭉 흐름을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한 30강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심화 강의는 24강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는요. 대부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얘 7개, 얘 7개, 얘 7개, 무려 24개예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거의 70%가 계산 문제가 여기서도 나와요. 이렇게 70%가. 그래서 투자, 금융, 감정, 평가론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기초부터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어려운 주제들까지 이 24강에다가 제가 다 한번 탐험을 생각해요. 그리고 얘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쉽고 기초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투자론을 뭔가 복습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요것만 딱 하나 볼 수 있도록. 이 부분만 탁 보면 투자론이 쭉 정리가 되도록. 예전에는 여기도 찔끔, 여기도 찔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의 특성상 반복해서 보는 게 원칙이니까 반복할 것이죠. 반복해야 됩니다. 이따 공부 반복론에서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동영상 강의의 장점 이걸 한번 살려보도록 이렇게 분류를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과정이 끝나면 이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문제풀이 강의예요. 문제풀이. 근데 문제풀이 강의 중에 이것도 다양해요. 얘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문제, 전부 다 문제. 예,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항상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되는 논점이에요.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중요한 주제,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주제는 다시 형태만 바뀌어서 다시 와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지금 한 12강 정도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중요하니까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한 15강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상 문제집은 지금 20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문제예요. 기출된 문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기는 실제
모의고사 문제고. 아무튼 최소한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뭐는 열심히 반복해줘야 돼요. 기출문제는 열심히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방문가 에듀 동영상 강의에서 기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걸 제대로 이해했느냐 요쪽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간 강의예요. 그리고 입문 강의 때는 뭘 할 것입니까? 입문 강의는 10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입문 강의에서는 이 부동산학을 배우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도구들을 좀 배울 거예요. 도구들. 그래서 OT가 끝나고 우리 2강부터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창한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봐야 될 내용들. 이게 쓸모없는 내용들은 아니고 반드시 여러 번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네. 자, 이게 연간 강의 계획이에요. 학계론을 중심으로. 자, 결론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 이론만 듣거나 심화 이론만 들으면 안 된다. 둘을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이 논점들을 배웠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풀이 과정이 있지만 최소한 기출문제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강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던 합격의 비법을 보자고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를 보는 거죠.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점수가 추계되는 거고. 그리고 1차는 학계론 과목, 이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학계론과 민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균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60점을 맞아야 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균 60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과목마다 40문제를 봅니다. 40문제를. 각 과목마다 40문제를 보니까 6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총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느냐?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24문제. 그러니까 최소한 학계론 24개, 민법 24개. 이게 무난해요. 물론 이 평균 60점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요. 학계론 40, 민법 80 이렇게도 맞을 수 있죠. 학계론 80, 민법 40 이렇게도 맞을 수 있고. 이 말은 뭡니까? 학계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민법을 포기하겠다는 거고. 일단 40점 밑으로 점수를 맞으면 1차 점수 추계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꽈락이라고 하는 거죠. 학계론과 민법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최소한 기본 소양으로 40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점은 16문제에 해당해요. 16문제. 16문제는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점수 추계가 돼요. 이걸 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계론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은 맞아야 돼요. 그리고 40을 맞고 민법을 80 맞으면 60은 되죠. 그러나 이 전략은 강사들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민법을 80 맞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학계론도 80 맞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무난한 방법은 60점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60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애도 60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요 근방에서 평균 60점을 맞는 거예요. 자, 이걸 저는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즉, 우리는 1차 학계론에서 그냥 평균 60점 24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40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40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저의 이 합격의 비법의 전략은 40문제 중에 20문제를 반드시 자력으로 맞춰야 됩니다. 20문제.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아직 지금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지금 11월이니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내년도 10월에 시험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1년간이라는 기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방문강의도 동영상도 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저한테 잔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이렇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방문강 애들랑 부대끼면서 강의를 듣는데 최소한 40문제 중에 20문제는 확실히 맞출 수 있다. 1번. 아니야. 40문제 중에 20문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번. 얼른 찍어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2번이라고 대답하면. 1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줘야 돼요. 아니, 방문가에서 가장 우리 저희 공인중개사 강사들 중에 그렇죠. 가장 그래도 강의 잘하신다는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계속 관리해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최소한 40문제 중에 20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즉, 2문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어. 이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2문제 중에 하나. 그럼 내가 자신 있게 2문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합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0문제 중에 20문제는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나머지 20문제는 어떻게 하니? 찍어야죠. 모르면. 그런데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당 5개의 지문을 출제합니다. 5개. 오지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문제 그냥 쭉 3번으로 또는 2번으로 쭉 이렇게 찍으면 확률은 5분의 1. 그러면 5, 4는 20이니까 4문제가 이렇게 찍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4개 합격이네. 24개. 그래서 합격의 필승의 비법은 뭡니까? 2문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돼요. 즉 40문제 중에 20개. 이건 민법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즉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3번으로 쭉 찍을 때 5분의 1의 확률로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확률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재수 없을 때 5분의 1인 거예요. 아니 3번으로 찍었는데 5분의 1만 맞겠어요. 2도 맞을 수 있고 5분의 3도 맞출 수 있겠죠. 운 좋으면. 그래서 얘가 최소 점수예요. 최소. 그래서 합격의 비법은 뭡니까? 40개 출제된 논점 문제 중에 정확히 20개만 맞추면 돼요. 20개. 즉 2문제 중에 하나만. 2문제 중 하나만. 자, 이거 봤더니 그럴듯한데? 저거 왠지 뭐 사기를 약간 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수긍을 하죠. 나는 확실히 2문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자, 그리고 인문 강의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인문 강의서에 제가 뭘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이 인문 강의서는 제가 쓴 책인데 자, 부동산 학을 보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만 뭐 목차하고 무슨 부동산 학계로 공부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 방법론이라는 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합격의 비법은 40문제 중에 20문제를 맞추는 것이다. 일단 요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자, 공부 방법론에 보면요. 이렇게 나무를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나무를. 크게 나무를. 그리고 이 나무에는 항상 먹음직스러운 열매, 사과나무라고 하죠. 빨강이니까. 이게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내달려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항상 경제학의 맨 첫 장을 보면요. 이건 우리 부동산학의 경제론이 아니라 모든 경제학 책의 맨 첫 장을 보면요. 주어진 시간, 딱 1시간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과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니? 이런 원리를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주어진 시간에서 보다 많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따야 됩니까? 낮게 달린 열매를 따야 돼요. 높게 달린 열매를 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낮게 달린 열매를 따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낮게 달린 과일의 원리예요. 이런 걸 우리는 효율성의 원리라고 하죠.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과일을 많이 따려면 낮게 달린 과일을
먼저 따는 게 유리한 거겠죠. 그런데 이 경제학의 효율성이라는 이 원리를 학개론에 접목시켜 볼게요. 이게 학개론과 관련된 나무고 여기가 지금 학개론의 논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보자고요. 그러면 학개론에서 출제하는 가능한 논점은요. 높게 달린 논점, 즉 어려운 논점도 있고 쉬운 논점도 있어요. 어려운 논점도 있고 쉬운 논점도 있고 중간 난이도의 논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합격의 비법에서 출제자가 출제한 40문제 중에 몇 문제를 확실히 맞추면 돼요. 20문제를 확실히 맞추면 되는데 20문제를 맞출 때 굳이 높게 달려있는 걸 막 따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학교론에 이렇게 낮게 달리거나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은 예예요. 예. 우리가 대부분 배분을 보면 이게 3대, 4대, 3 이래요. 얘가 30%, 얘가 40%, 얘가 30%예요. 그럼 40문제 중에 20문제는 50%만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까지 난이도를 따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충해 볼게요. 우리 입문서에 보면 요 쉬운 낮게 달린 부분에 목차가 적어져 있죠. 요쪽에 목차가 훨 많잖아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쪽을 공략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게요. 합격의 비법은 출제자가 제시한 40문제 중에 20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거야. 두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이 20문제는 어디서 맞힐까? 이왕이면 낮게 달린, 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논점들에서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가 준다? 적은 시간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방문과 에듀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제 강의를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보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런 낮게 달린 논점들을 활용하면 분명히 20문제를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민법과 비교해보면요. 민법의 나무는 기본적으로 학개론의 나무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열매도 더 많고. 그러나 이 학개론은 어떤 열매도 있느냐.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도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럼 이건 뭐 할래?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쑥 주워서 그냥 호정이 담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도 4개 정도는 돼요. 4개 정도는. 그러니까 반드시 쉽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논점들로 20개를 챙기면 돼요. 즉 경계해야 될 건 제가 투자론이 좀 어렵다고 그랬죠.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높게 달린 과일이에요. 나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자꾸 이걸 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투자론에 투자가 관심 있다고 투자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일단 자격증은 따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됐어. 그러면 관심 있는 영역으로 가야지. 이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관심 있다고 투자만 그냥 파봤자 점수를 올리는 데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20문제를 낮게 달린 과일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이렇게 낮게 달린 과일은 누가 알려줘요? 제가 알려준다고요. 미스터 오기. 자, 제가 지금 방문각에서는 지금 한 5년째입니다만. 자, 중개사 강의만, 그렇죠. 다른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데서 중개사 강의만 10년이 넘게 강의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시험에 나올 만한 논점을 몇 개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개는 찍을 수 있다. 1번. 아니야. 20개도 찍기 어려울 것 같아. 2번. 아니 20개도 못 찍으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보통 강사들이 시험 막판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찍으면 거의 75% 이상은 맞아요. 이게 가장 낮을 때가 75%예요. 대부분 80% 이상씩 찍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올지 저희들이 찍어주고 그리고 그 중에 낮게 달린 과일에서 20문제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돼요. 선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자, 제가 강의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뭘 물어보냐. 야,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 일단 이거예요. 계산 문제. 우리 시험에 보통 계산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평상시 8개 정도 나와요. 40개 중에 8개. 그런데 올해 28회. 우리는 2018년 29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29회. 그러니까 28회 시험에서는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가장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가 몇 문제가 나왔을까요? 세상에 11문제나 나왔어요. 11문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저한테 들어옵니까? 이 계산 문제의 중요성을 물어요. 야,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나 어떻게 하지? 나 계산만 보면 그냥 숫자 울렁증이 있어.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4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추는 게 일단 우리의 목적이에요. 20문제. 나와봤자 정말 많이 나왔을 때가 11문제잖아요. 11문제 나온다면 그래서 이게 저의 답이에요. 11문제 나오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계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때. 대부분 저희들이 시험 막판에 시간 때문에 계산을 알아도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 문제보다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저희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험 막판에. 지금까지 저희들의 통계를 쭉 내보면 항상 3번의 계산 문제가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또는 시간이 없으면 3번 찍으세요.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11문제가 한 4년 전에 11문제가 나왔는데 11문제 나왔을 때 3번으로 냅딱 찍으면 몇 문제나 맞췄을까요? 얼른 속으로 찍어봐요. 4개. 세상에 4개. 평상시에 10개 풀어서 4문제도 못 맞춰요. 시간 없어서. 그런데 그냥 3번 그냥 딱 5초 만에 찍어가지고 4개. 네. 자,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올해는 3번을 찍었으면 몇 문제나 맞췄을까요? 올해는 아쉬운 해요. 올해는 3번을 찍으면 2개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야, 저번에 3번 찍어서 대박이 났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2번을 찍어볼까? 해서 올해 2번 찍었습니다. 그럼 또 4개. 4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풀지 않고 찍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강사가 할 소리가 아니겠죠? 강사가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평상시에 보통 계산 문제가 8개 나오면요. 계산 문제도 상중하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그냥 다 냅다다 어려운 문제들일 것이다. 상중하의 난이도가 분명히 있어요. 상중하에.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요 하 난이도하고 중간 난이도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시켜요. 보통 이번에 28회 시험을 볼 때도 제가 4문제를 선별해서 제가 알려드렸다고요. 요 4문제 정도. 그런데 이 4문제 중에 몇 문제가 적중했습니까? 4문제 다 나왔어요. 단 4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알려준 유형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점은 맞췄지만 결국 요 4문제를 준비해서 한 3개 정도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 3개 정도는 쉬운 계산 문제, 중간 난이도의 계산 문제에서 3개를 맞췄으니까 충분히 시간 안에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고 겁먹지 마시고 낮게 달려있는 계산 문제를 한 3개 정도만 명확히 해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20문제 하면 그냥 6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요 3문제만 더 맞아주면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계산 문제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러면 정리해요. 합격 비법.
자, 60점을 획득하기 위한 객관식 시험의 합격 비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두 문제 중에 하나만 정확히 내가 맞춰주면 됩니다. 20문제, 이게 목적이에요. 20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도 한 3개 정도만 제가 찍어준 거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들어보니까 일리 있다야, 너. 2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너가 또 찍어주는 것 중에,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 부지런히 공부해주면 적은 시간에 6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간단한 이론은 뭔가 수긍이 될 듯 하지만, 주변을 돌아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야, 이렇게 쉬운 합격의 비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니? 이거죠. 즉, 이 간단한 비법이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왜 현실에 적용이 안 됩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에. 그러면 간단합니다. 간단. 1번. 자, 평가를 해봐요.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수강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추요. 얼추.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몇 세입니까? 다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상이 된 시기예요. 여기에 22, 23, 24,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중개사를 많이 준비합니다만 20대는 거의 없고 3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상이라는 말을 제가 잘 써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객관식 시험을 본 고등학교를 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공부할 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요령은 전부 사라졌고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그러니까 30대 이상이죠. 30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 예전에 참나 똑똑했는데 이거랑 상관없어요. 30대,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공부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공부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전과 다르게 뭔가 제가 열심히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뭔가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쪽에서 와르르 떨어져 버리게. 네. 학계론은 논점 하나 집어넣으면 민법, 공법, 학계론 논점이 와르르 떨어져 버리게. 즉 현실이 지금 나에 대한 문제, 나에. 즉 제가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주제들을 골라서 20개를 안겨드리더라도 이 20개를 품고 있지 못해요. 즉 뭐가 떨어집니까? 암기력이 아주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암기력이.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월 달에 동영상 강의 우리가 딱 선별해서 강의를 주제별로 해놨으니까 1월 달에 강의를 딱 듣고 A라는 논점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대. 미스터 오국이 꼭 열심히 해야겠구나 해요. 그러다가 한 3월 달에 동영상을 또 복습해요. 그러면 또 복습을 봤더니 A라는 논점이 시험에 꼭 나온대. 미스터 오국이 이래요. 그러면 꼭 암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5월달이 돼서 이제 2개월 텀이에요. 5월달이 돼서 또 동영상을 한번 봤더니 미스터 오국이 A라는 논점이 꼭 나온대. 그럼 꼭 암기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동영상을 볼 때마다 새롭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면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또 새롭고 또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 또 새롭고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논점이 쌓이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동영상을 딱 한 번 보고 기출문제나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전혀 못 풀어요. 왜? 기억이 없어. 이게 현실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제가 강의를 잘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럼 무난히 그냥 합격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데 일단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반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강의 한 번 들어갖고는 절대 20개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20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놈이. 공부 방법이. 즉, 자,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을 다시 해줘야 돼요. 복습을. 이 복습 없는 학습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거 같고, 처음 본 거 같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처음 본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민법, 학개론, 공법, 세법, 중개사법 이런 것들을 막 시험 막판에 막 몰아치면 전부 다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남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공부 방법이란 건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시키는 것 정도만 해주면 돼요. 공부 방법은 기출 문제만 열심히 풀어주면서 반복을 하면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합격의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죠.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찍어도 주고. 근데 문제는 합격의 비법도 방법도 간단하고 강사가 시험에 나올 것도 다 찍어줬는데 왜 떨어지시는 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품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품고 있지. 뭔가 안고 있어야 시험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습이에요. 복습. 동영상 강의로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항상 어떤 내용이 제일 맞느냐. 대부분 동영상에 기본 심화 딱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지. 그것도 몇 번? 한 번. 한 번을 봐서 될 수 있다면 중개사 시험이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동영상 아주 예쁘게, 재밌게 이렇게 강의를 잘 찍어 놓을 테니까 시간 나는 태로 자꾸 반복을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반복을 할 때도 요령이에요. 강의를 쭉 듣다가 어떤 부분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생각보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놨다가 그런 부분들을 반복을 좀 해줘야죠. 그러면 무난히 이 합격의 비법을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누워서 또는 엎져서 자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곱씹어 봐야 돼요. 특히 뭐가 중요하다. 아무리 합격의 비법을 가르쳐줘도 저희들이 강의를 해드려도 품지 못하면 시험에서 활용을 할 수 없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자, 1강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인문 강의 1강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이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첫 강 들으시느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